어제 국내 송환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렸던 인물 얘기입니다. 바로 박광열, 마야광 박광열 얘기인데요.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상당히 당당한 태도로 들어와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죠. 이 마야광 박광열의 모습 다시 영상으로 보시죠. 자, 앞에 나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호화 생활하신 거 맞아요? 국내로 마약 판정이 인정하십니까?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오늘 국내로 송환돼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럼 남자도 아니고. 피해자 유가 사퇴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다시 봐도 뻔뻔한 모습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나중에 뒷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체포돼서 수갑찬 채 비행기 탔을 때는 또 뻔뻔하게 수갑 좀 풀어달라고 하는 여유를 보였다고요? 그렇죠. 이 입국할 때 이 모습만 보더라도요. 당당함까지 읽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국적기 내의 공간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곧바로 집행이 되고 미란다 고지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이 수갑을 차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불편한 데 가는 동안은 뭐 풀어주면 안 되냐라는 요구를 했다고도 하고요. 일부 이제 방송사 관계자를 향해서 넌 남자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등 굉장히 좀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굉장히 피해자들이 있었고 또 이 마약 유통과 관련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당사자라고 보기에는 네. 지나치게 당당한 태도, 참 씁쓸함이 감돕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박광열이 범죄자의 길로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바로 한국인 남녀 3명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이게 바로 시작이었죠. 이 사건으로 박광열은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끌고 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공범에게 살인을 지시하면서 사람에게 총을 쏘는 행동을 마치 게임처럼 하라고 지시했다고요? 그렇죠. 이 박광열과 함께 이 사탕수수밭 피해자들을 살인한 것으로 지목되어 있는 공범 김모 씨는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도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는데 이 공범이 범행을 주저하자 이것을 게임처럼 생각하면 된다라는 충격적인 어떤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한 발언을 박광열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총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던가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지 미리 예행 연습까지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만큼 네. 이 살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임시인도로 우리나라에 이 송환된 박광열, 오늘 오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이 수사와 관련된 속보 내용, 마야광 박광열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신청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마약 거래 혐의를 받고 있죠. 매수자를 포함해서 박광열과 관련된 마약 공범이요. 무려 23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 인원을 다 수사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요. 규모만 해도 30억 원어치의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경찰 물음에 불리한 건 다 난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박광열, 마약을 팔아서 챙긴 대금들 코인 거래로 돈 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임시인도 기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회담,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송환이 된 건데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아까 236명 포함해서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다 끝내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죠. 꽤 많은 인원이고 혐의도 복잡합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게 만약에 임시 인도 기간 6개월이 끝나면 도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박광열은요.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필리핀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해서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유통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 마약 유통에 대한 수사가 한국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임시 인도를 받았습니다. 네. 잠시 필리핀에서의 그 징역 60년형 집행이 멈춰진 상황이고 이 엄밀히 법 문헌을 해석해 보자면 이 6개월이라는 임시 인도 기간 내에 수사와 재판은 종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허. 종료가 되고 난다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그 징역 60년 마저 형을 복역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나머지 형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근데 그때는 보여지는데요. 104살인가 100 몇 살이라면서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를 고려하자면 뭐 필리핀에서 60년이 뭐 가석방 된다거나 하는 그런 변수야 있을 수야 있겠지만 네. 불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필리핀 정부와 조금 더 협상이나 어떤 협의는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시 인도 기간 6개월이 끝나서 우리가 지금 연장 신청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필리핀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 황제 생활을 했다잖아요. 에어컨 있는 방에서 뭐 여자친구까지 불러다가 파티하고 놀고 뭐 이랬다는데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가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필리핀 당국과도 좀 협조가 필요해 보이는 측면인데요. 의아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박광렬은 지금 구속돼서 수감 중이었는데 수감 중인 와중에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조직을 오히려 더 키웠다잖아요. 그렇죠. 이 수감된 상황에서도 휴대폰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말도 안 되게도 이 230명이 넘는 인원이 또 한국에서 공범으로서 이 박광렬의 범죄를 도왔다는 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박광렬 저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임시 인도 기간 끝나면 다시 돌아갈 걸 믿고 저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시 인도 기간이 꼭 연장돼서 제대로 된 처벌과 재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